네, 오늘은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한국에서의 활동도 늦추지 않고 있는 젊은 그룹 잠비나이 여러분들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을 한국에서 만날 건 기대를 안 했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외 나가시는 그런 일이 더 많았죠. 예, 네. 그랬었죠. 최근 얼마 만에 지금 이렇게 한국에 오래 계시나요? 6년 만에 6년 있는 것 만에. 같아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어를 다녔었는데 네. 6년 만에 이제 한국에 네. 이렇게 오래 머무는 것 같아요. 네, 좋죠. 아, 예,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잠비나이 분들 한 분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각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분부터. 어디를 보고? 여기 보셔도 되고 저기 보셔도 되고 저를 보셔도 되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나에서 피리, 태평소, 생황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이희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나이에서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심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비나이에서 드럼 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나에서 해금하고 있는 김보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비나이에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유병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희루 씨가 지금 현재 대표. 네. 뭐 어쩌다 보니 보니 굳은 일을 맡고 계시는 거군요. 굳은 일은 이제 저희 또 밴드 매니저님이 계세요. 네, 뭐, 김영근 선생님. 예, 네, 그분이 뭐 또 저희 잠비나이 예. 대표로서 굳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얼굴은 지금 같이 못 나오지만 이름을 꼭 밝혀주셔야 네, 됩니다. 네. 김영근 대표님께서 네. 자, 우리 잠비나이는 이제 창단한 지 이제 근 10년 됐죠? 2010년도에 창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2009년에 만나서 음. 2010년부터 활동을 해서 네. 딱 활동한 지 10년.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뭐가 가장 많이 변했나요? 우리 김보미 씨가 좀 얘기해 주시죠. 강산이 변한 거는 잘 체감하지 못하겠는데 저희가 많이 나이가 들어왔습니다. 앞에 자리가 바뀌었나요? 혹시? 그렇죠. 네, 앞에 그렇죠. 자리도 10년이면 바뀌고, 바뀌죠. 네,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 첫 공연했을 때 영상을 찾아내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보는데 모습들도 다 다르고, 예. 이루 씨는 그때 이제 긴 생머리였었던 그랬어요? 시절이었어가지고, 예. 네, 모습들도 바뀌고, 그래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음악은 어떻던가요? 그때 우리 심은영 씨는 그때부터 이제 합류하셨을 텐데 네. 그때 했던 음악과 지금 음악이 좀 비교해 보면 어땠어요? 그때 음악은 좀 더 날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래도 곡 작업을 같이 좀 많이 했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희 리더 이희루 씨가 이제 음악의 리더도 하고 있거든요. 곡을 주로 이희루 씨가 쓰는데, 그때는 그리고 또 호흡이 되게 길어서 음악 한 곡이 한 10분 이상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네. 더 즉흥성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이희루 씨, 저, 그리고 해금하는 김보미 씨 셋이서 3인조 그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뭔가 국악기가 좀 더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밴드가 이제 베이스 하시는 분과 이제 드러머 하시는 분이 이제 합류가 되면서 조금 더 강렬하고 밴드 스타일의 음악이 이제 더 완성도 있는 곡으로 이제 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세 분이 국악기 이제 전공 베이스였잖아요. 네. 베이스하고 드럼을 이렇게 합류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일단 저희가 국악기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국악기끼리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저희를 틀에 묶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국악기도 그냥 전 세계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현 세대 악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같이 현 세대에서 가장 보편적인 리듬 악기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드럼 베이스였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떤 국경이나 뭐 어떤 뭐 서양 악기, 동양 악기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악기, 그리고 우리 악기도 그냥 보편적으로 같이 쓰는 악기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드럼 베이스를 영입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럼 이제 드럼이나 베이스를 이제 했던 이유는 그 사운드 예, 사운드적인.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몇 년 정도부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5명이서 활동하게 된 건 2017년부터인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1집이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부터도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를 이제 세션, 객원 연주자로 이제 예. 녹음도 했고 공연도 객원 연주자들을 이제 불러서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 이제 뭐 잠비나이 저도 이름을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한 세계적인 이제 스타가 돼 있더라고요. 그 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호민 씨가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사실 해외 공연을 목표를 두고 활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팀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냥 좋은 음악,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 그 워맥스라는 그 아트 마켓에 저희가 나가게 되고 쇼케이스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공연 수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2014년부터 이렇게 투어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저희가 활동하는 영역이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지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늦게 합류를 하시긴 했지만 혹시 그 전부터도 객원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2015년부터 잠비나이랑 함께 했었고요. 네네. 이제 아까 이희루 씨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부터는 이제 베이시스트와 저도 이제 정식 멤버로 네. 같이 5인조로 활동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국악기와 만나서 활동한 경험은 또 있으셨어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네네. 잠비나이가 처음이었어요. 예. 어땠나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느낌. 저한테도 사실 잠비나이는 유명하고 또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밴드이기도 했어요. 제가 공연은 한두 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한테도 세상에 저런 밴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어쨌든 같이 저는 뭐 국악적인 그런 어떤 관계된 연주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한테도 원래 이 세 분이 하는 그
박자를 세는 스타일이 굉장히 일반적인 그냥 팝 음악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가나다부터 새로 시작하는 공부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 처음에는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었던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이제 아주 편하게. 네. 예. 우리 저기 베이스를 맡고 계신데 네. 베이스 사실 국악계의 가장 취약점이 또 사실 이제 베이스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국악을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음악에서 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크잖아요. 본인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팀 활동과 함께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악기적으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말 그대로 제가 베이스가 말 그대로 이제 기본 뭐 깔아준다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네, 네. 많이들 계시잖아요. 근데 잠비나의 음악에서 원래 이제 베이스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악기가 또 다른 악기가 이제 검은고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베이스와 검은고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검은고는 지금 잠비나에서 맡고 있는 검은고는 솔직히 화려한 테크닉도 많고 그 테크닉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막 지금 연주하고 있는 베이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분의 연주를 진짜 제일 아래에서 버팀목? 땅이네, 땅. 네. 이라고 물론 드럼과 이제 베이스가 같은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이스 지금 역할은 제일 밑에서 든든하게 네, 받쳐주는. 멤버분들이 예. 편하게 연주할 수 있게끔 예. 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덩치로도 가장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맨 뒤에 네. 앉아 있나 봐요. 아무튼 이거 오늘 다섯 분 이렇게 직접 만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직 뭐 아까 이제 그 나이 숫자가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놀라시는 느낌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아직도 20대 그 풋풋한 20대 초반 뭐 심지어는 이렇게 얼핏 보면 10대라고 해도 예 아이고. 믿을 만큼 이렇게 긴 머리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다른 사람 같아요. 훨씬 더 젊으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섯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10년 동안 이제 많은 음반 작업도 하셨고 이제 그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음악이 무엇일까가 사실 이제 궁금해졌어요. 전기와 또 이제 뭐 지금 정도 그리고 향후 이렇게 뭐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건지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 전기 때는 저희가 아까 이제 신문용 씨도 말씀드렸듯이 곡이 막 10분씩 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실험적인 사운드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악기로 이런 거 할 수 있어. 국악기로 이런 실험 음악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고 그리고 국악으로 저희가 또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뭐 어떤 사람이 국악기는 뭐 강한 음악 안 돼. 국악기는 메탈 안 돼. 막 이랬는데 거기 좀 반항심이 일어서 돼! 해가지고 이제 초창기에는 그래서 일부러 좀 헤비메탈 사운드도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욕이 굉장히 넘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또 막 반항적으로 실험적인 음악, 뭐 국악기로 꼭 대중적인 음악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비대중적인 음악 하겠다 해서 굉장히 막 길게 호흡을 가는 그런 음악도 만들고 아무튼 뭔가 의도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부정하는 것을 부정하는 의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악기들로 정말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까? 해금을 활용해서 새로운 선율이지만 해금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검은고만 할 수 있는 꼭 국악기라고 국악 전통 선율이 아니라 새로운 선율이지만 이 악기만 잘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또 드럼 베이스가 어떻게 여기에 잘 스며들 수 있는가 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목표고요. 앞으로도 또 좀 더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강한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다 떠나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도 그리고 예술성으로도 뛰어난 음악을 하는 밴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리가 됐네요. 처음에 그 부분 정말 이렇게 보여주고 할 수 있거든 뭐 니네들이 생각하기에 다가 아니야 막 이제 이런 마음 의욕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래서 길게 가는 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화 시키려고 하면은 호흡부터 짧게 가고 그들한테 자꾸 맞추잖아요. 뭐 짧게 해서 쉬운 거 이런 거 하는데 역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먹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런 음악을 보면서 저런 면이 있었어. 아마 이제 그런 골수 팬들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음악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잠비나이가 활동하던 이제 2011년
이제 2010년 정도라면은 그 즈음에 또 그 전에 만들어졌던 대중적인 거는 굉장히 국악기로 그냥 대중음악을 연주하는 정도, 익숙한 선율을 연주해주는 정도였다면 전혀 다른 세계를 이제 맛보게 해준 거고 또 얼마나 또 죽기 살기 또 하셨겠어요 연주를. 네. 그렇죠? 저도 결국 보니까는 뭐 검은고가 전 그런 소리가 나는 줄 몰랐어요. 예, 저도 저희는 이제 부전고 같은 경우를 검은고를 좀 만져보기는 했는데 네. 아니 그냥 하기도 어려운 악기를 그렇게 빠른 템포로 또 그 아주 전혀 상상하지 못한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아 저분들은 정말 이렇게 목 다 걸었구나 인생을 걸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제 좀 편안한 음악을 얘기하시는 거 보니 여러분들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월이 흘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세월이 막 흘러서 여유가 생긴 것도 있지만은 아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따라올 수도 있구나 이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그 이제 드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체의 그 호흡 또 관객과의 그 소통에서는 사실 템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잠비나의 음악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실지 궁금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또 실제 공연할 때도 제일 뒤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게 되죠. 네네네 네.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제자리에서 잘 보이고 또 멤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건지도 제 눈엔 너무 그게 잘 보여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연주를 하면서도 관객이 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제 스스로가. 그래서 멤버들이 막 같은 호흡으로 막 변화무쌍하게 막 움직일 때 뒤에서 저도 그 관객이 보듯이 그런 느껴지는 희열을 느끼면서 같이 연주하고 그럴 때 정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거. 아무튼 저는 잠비나의 음악이 이제 사실 앞으로 음악이 기대가 되는 게 이제 정말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을 또 예술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작곡을 이제 직접 지금 하고 계신데 예. 어떻게 작곡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어, 좀 답이 없는 건지 알겠는데 예. 글쎄요, 이제 초반이랑 또 이제 요새랑 굉장히 다른데 예전에는 막 걸어다니면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막 4시간 걸은 적도 있고. 근데 요새는 근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정말 그냥 어떤 책상에 앉아서 그냥 클래식 작곡하듯이 이제 뭐를 떠올리면 그거를 이제 발전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서 뭐 예전에는 정말 틀이 없이 이렇게 갔으면 지금 뭐 1절 뭐 후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를 맞추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전에는 또 다 같이 모여서 뭐 즉흥 연주도 연주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좀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컴퓨터로 뭐 드럼을 이렇게 건반으로 찍고 뭐 베이스도 직접 연주하고 뭐 국악기도 해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허밍으로 막 하면 이제 그걸 해금으로 연주하고 검은고도 그냥 제가 어디서 이게 검은고는 입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그쵸. 어디서 대충 레슨을 받아서 이렇게 띄엄띄엄 끊어서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데모 버전 수준으로 해서 주면 이제 각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살고 거기서 프로페셔널하게 연주를 확 해주죠. 제가 민망하게 보내준 음원을 이제 수준 높게 다들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나올 때 방식으로. 느낌이 어때요? 아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살려주는구나 이렇게 고맙죠. 근데 이제 다 이의로 작곡을 말하는 거죠. 예, 또 그렇게 되죠. 사실 작곡가는 네. 연주자들이 잘해주지 않으면은 절대 유명한 작곡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맞아요. 작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만큼 이제 연주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이제 인터뷰에서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잠비나의 이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뭐 이렇게 한 내용을 봤어요. 잠비나의 뜻이 무엇이냐, 뭐 뜻이 없다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잠비나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잠비나의 뜻은 예. 없다고 알고 있어요. 없다. 계속 없을 건가요? 뭐 누가 보니까 이제 누가 해석해 놓은 거에 그 굉장히 그 화를 내셨던데. 저는 꼭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품, 그림 작품에 대해서 그 사전에 공부를 해서 가는 것보다 우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때 나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 그 그림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네. 똑같은 그림을
어제 보는 거랑 오늘 보는 거랑 내일 보는 거랑 다르듯이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술에는. 근데 그거에 대한 저희 팀의 뜻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뜻인 거고, 네, 네. 아니면 뭐 이유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열려있는 네. 그런 잠비나이만 팀이 기억하면 되는 거죠. 아닐까. 그렇죠. 그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이게 단체 이름 지을 때 세 글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슬기둥, 또 어울림, 다스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유행이 이제 세 글자였는데 어느덧 이제 네 글자, 뭐 어떨 땐 다섯 글자 막 이렇게 이제 매년 늘어가는. 그렇죠. 예. 뭐 아무튼 뭐 그거는 그때 이제 시대 흐름이니까 잠비나이를 기억을 하면 된다. 자, 한국에서도 이제 콘서트 많이 하시죠? 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할 때와 외국에서 이렇게 나가서 할 때 차이점이 있나요? 처음에는 한국의 관객분들은 조금 표현이 소극적이어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공연을 하고 있는 당시에.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이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네. 표현에 서스름이 없으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시는 분, 뭐 우는 사람, 뭐 혹은 뭐 연인과 애정 표현을 하는 사람들, 뭐 춤추는 사람, 뭐 정말 각양각색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네. 관객분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또 뭐 인터넷 상에서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한국 관객들도 접하시고, 아니면 혹은 잠비나이라는 팀의 음악 자체가 조금은 더 대중한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또 반응 또 많이 해주시고 네. 네, 조금 한국 관객들도 많이 변화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뒤늦게 이제 그 열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못 나서다가 그래도 되나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맞아요. 달라지는 것 네.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시점에 아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그래도 그게 아무 음악에는 사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아마 잠비나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그 생동감? 예. 저는 이제 그런 생동감이 가장 잠비나이 특징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드럼과 이제 베이스라는 악기가 정말 이렇게 굳건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악기가 그 위에서 정말 이렇게 잘 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는 음악은 국악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이제 이미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그런 개념을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래도 이제 국악기를 하시기 때문에 국악팀으로 분류가 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들과도 이렇게 비교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전통음악 또는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대답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글쎄요, 이제 굉장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도 하고,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뭐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예. 어쨌든 근데 저희 전통 음악으로서 그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또 존중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창작을 하는 분들의 활동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 대중음악이었고, 그리고 이 판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판소리가 있기 전에 음악으로, 그 시절에 판소리가 있기 시절에 그 전 시대로 만약에 정말 종묘제략이나 요 시절로 간다면 판소리는 정말 실험적이고 굉장히 진화한 음악이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종묘제략 사람들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판소리 음악 들으면 이렇게 요상하게 소리를 떨고 갑자기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해, 이거 불경한 음악이구만, 이렇게 할 음악이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작을 늘 실험과 고민과 그 시대에 맞는 발전을, 그러니까 창작을 해서 발전을 해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전통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 창작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전통을 해친다. 근데 저는 그게 전통을 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전통을 했던 사람이라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나라 보면 자기 전통이 많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 저는 그래서 그 둘이 각자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류를 보자면 네. 기존에 이제 창작, 아까 국악기 안에서 창작 음악이 시작되는 시점, 뭐 이제 이루 씨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판소리나 산조도 창작이 된 음악이고, 근데 이제 완전히 현대적 서양 어법 작곡법을 가져와서 창작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보자면 사실 어떤 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는 이런 유행을 타고 어떤 그런 기류들이 되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면, 그리고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뭐 장단 안에서 꼭 창작곡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되게 듣기 좋은 좀 또 2000년대에는 재즈풍으로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 작곡법이나 어떤 작곡의 그 주제나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거를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악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굉장히 그것들을 아주 표출하고 있고 그게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양성이 그냥 같이 공존하면서 자유롭게 발전하는 게 맞다고 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대 말 2000년도 초반에는 그런 곡들이 많았잖아요. 국악하시는 분들이랑 아니면 재즈나 팝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네네. 음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국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뮤지션들이 국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국악과 재즈, 그냥 협업, 그냥 듀엣 이 정도의 음악이었다면 지금은 그래도 재즈 하시는 분들, 국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국악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해도가 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 번째 달도 그렇고, 뭐 노선택과 소울소스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국악의 공부를 해서 그래도 판소리와 아니면 민요와 정가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묻어지면 잘 조화가 되는 음악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아주 더 예전에 보면 그 30년대, 40년대 이때 보면은요 한양합주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악기, 양악기가 합주한다. 한양합주.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오버. 뭐 서로 그냥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정도.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퓨전. 지금 사실 이제 퓨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죠. 예, 그냥 음악인 거죠. 그냥 어떤 작품 제목이 있으면 제목. 그래서 사실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서양 음악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밴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잠깐 도와주러 왔던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한데 놓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퓨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용해된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용해돼서 이제 이런 진짜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대중적으로도 이제는 뭐 국악기, 양악기, 밴드 이런 거 구별 없이 이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상을 받으셨다고요. 예. 제가 뭐 여기 지금 하나 보여주세요. 예. 보니까 잘 무거워요? 들어요. 진짜 무거워요. 무거워요. 예. 와우. 이게 한국 대중음악상. 예, 이거는 이제 최우수 럭 노래라고 써 있어요. 왜 이렇게 무거워요?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상의 무게라고. 음악의 무게?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나요? 그리고 그럼 이제 두 개나 되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어떤 상이고 보니까 2013년도에도 받으셨는데 네네. 15년, 13년. 예, 이게 무슨 상이길래 이렇게 잠비나이를 많이 받으시는지. 요 앨범은 이제 네. 요 상은 최우수 로악 음반. 그래서 저희 이제 3집 온다라는 앨범이 네. 그동안은 잠비나이가 상을 이제 무거워요. 뭐 이렇게 놓게. 내려놓으셔도 괜찮아요. 예, 뭐 국악 아니면 재즈 크로스오버 이쪽으로 상을 받았다가 이번에는 락 음반으로 상을 주셨어요. 굉장히 뜻깊은 상이 아닌가. 이게 제가 어떤 목표해왔던 국악기가 국악이 아닌 그냥 악기, 그리고 우리가 장르가 국악이 아닌 그냥 음악으로 분류돼서 받은 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그래서 국악 재즈 크로스오버 락 음반으로 상을 받은 거고요. 그 안에 그 온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에 대한 또 이제 상을 이렇게
이것도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작곡하시는구나.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기 받은 2015년도에는 뭘로 받으신 거예요? 저때는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아, 2013년도는요? 저기 13년도에 크로스오버 상이고 네. 15년도에는 네. 특별상인데요. 아마 저희가 그때 해외 투어를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음악을 잘 알니까. 네, 알려주고 있는 그런 거에 이제 뭐 고마움을 표시하는 상인 것 같아요. 그럼 10년 만에 이렇게 록 부분으로 받은 게 정말 의미가 크겠네요. 예, 정말 가로도 의미가 다르고. 예. 상금이 있었나요 혹시? 상금은 없고 거의 이제 칭따오 회사에서 후원을 네. 해줘서 맥주 6병을 상을 받았어요. 어떤 6병이요? 아. 쬐끄만 거 6병은 아니겠죠? 작은 6병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그 김영근 대표까지 같이 한 병씩 듣고 네, 그때 한 병씩 나눠. 네. 그리고 이제 록 부분은 특별한 게 또 있어요. 네. 있나요? 뭐가 있나요? 티아라. 그 티아라를 예, 그 왕관이 이게 언제부터 있어요? 몇 년도부터 그게 전해져 내려오나요? 그러면 그 왕관 같은 거는 하나만 주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게 예, 해마다 락 부분에 네. 하는 팀한테 이제 예.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올해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 수상하는 팀은 이제 음. 그분들한테 예, 전달하고 한번 써보시죠.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써봤나요? 아니요 리더만 이거만 쓰는 리더만 거예요? 쓰는 걸로. 이 중에 한 번만 써보시죠, 뭐. 아니 병수 씨. 너무 예쁘네요. 다이애나. 예.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우승기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네. 그 아주 강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록 부문의 상을 타니까 역설적으로 네. 이렇게 또 티에라가 내려오는 그런 네. 관리가 생겼던 것 네. 같아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네. 어떤 굉장히 의미 있는 상 받으셔서 아주 기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도 정말 그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또 이제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어떤 음악의 소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올해 어쨌든 10주년인데 네. 그 기념 공연을 원래는 올 초에 하려고 했다가 이제 미뤄져서 연말에 하게 됐는데 네. 10주년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립국악원에서 그 어쿠스틱 공연 그런 거를 섭외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늘 거절하다가 올해는 정말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변환점이 필요할 것 같다.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를 해보자고 만든 팀인데 어느 순간 이 시도에 우리가 갇혀서 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엔 정말 그래서 전기 하나도 없이 앰프 없이 어쿠스틱 공연으로 이제 네. 풍류 사랑방에서 잠비나의 공연이 기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잠잠해진다면 또 올해 미뤄졌던 페스티벌이 다 내년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다 무리 없이 소화시키고 네. 네, 저희 정말 공연하고 싶고 관객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습 열심히 하시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잘못 실패는 좀 실패해야 돼요. 이렇게 스탑될 수가. 그리고 건강에 또 지금 이렇게 해외 많이 다니시려면 이제 건강을 이렇게 좀 잘 축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